버전으로 만들어서 기를 주는 거죠. 소크라테스든 아니면 동양의 주자든 양명이든 우리 연암이든 다산이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변주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공부를 해서 내가 존재와 어떤 삶의 기술을 터득을 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가로막거나 나를 구속하는 것들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어떤 게 나타나면 완벽하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기 이렇게 우리 시대의 공부법은 이렇게 간다 그랬죠. 예. 이거는 소통 부재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우울증이 뭡니까? 누구하고도 지금 내가 대화하고 싶지 않고 어떤 말을 들어도 삶의 의욕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암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세포인데 이 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외부에서 온 병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포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소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낯설어. 어떻게 나를 죽이려 드는 존재들이 내 안에 득실거리는 이런 것이 암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푸는 방법은 내가 계속 이 소통의 장을 열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 도라든가 뭐 알미라 이러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또 이 탁구의 그 뒤에 행보가 아주 좋은 시사가 되는데 갑자기 거성그룹 경영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걸 가지고 싸워서 그걸 김탁구가 차지한다 이러면 이제 이 드라마는 정말 통속이 됩니다. 근데 그걸 정말 잘 벗어났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힘들고 뭐 하여튼 회사가 막 이렇게 하여튼 뭐 복잡하고 근데 나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왜?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는 누가 보상이나 대가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자유로운 것 자체가 이미 보상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경영할 수 있고 내 운명을 긍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스승이 자기한테 했듯이 자기 지혜를 나눠주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간절하게 자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지금은 팔봉빵집에 있고 싶지만 마음을 내서 그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무식한 애가 어떻게 경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공부라는 거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이유가 어떤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존재와 일치를 시키면 쿵푸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기술 여기에서 터득한 노하우가 모든 곳에서 다 활용될 수 있어요. 그게 내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깐 그 쿵푸 팬더 생각이 나는데 쿵푸 팬더가 정말 뚱뚱하고 뭐 정말 뭐 대책이 없는데 먹을 걸 너무 좋아한다. 그걸 이용해서 그 사부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막 이 달인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존재와 욕망과 자기가 하는 공부가 일치하는 거. 그걸 딱 일치시키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타이거링이 아무리 현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일치된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어린애가 학벌도 없고 이런 애가 경영일선에 나서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은 보좌관들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죠. 무슨 기업의 뭐 총수들이 자기가 다 합니까?
다 서포트를 해주죠.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면 대책이 없어요. 중요한 건 탁월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인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 인복.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세계 경영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핵심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온다. 그 사람이 나를 전폭적으로 믿어줘야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탁구가 정말 잡념 없이, 사심 없이 공장을 살리고 빵을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빵을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도와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누나, 큰 누나라고 하는 그 경영을 가장 열심히 했다? 그 장면이 저는 그런 대사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빛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이복 큰 누나죠. 큰 누나가 가서 뭐뭐뭐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탁구가 하는 말이 그럼 절 가르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 사심 없이 배우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밀어내는 스승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너끈히 경영을 할 수 있죠. 경영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그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에 사실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구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자기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만큼을 충분히 발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상화하고 그 누나한테 누나를 밀어줘서 경영자가 되게 한 다음에 다시 팔봉빵집으로 돌아간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니까. 아직 청년이니까 이제 배워야죠. 그리고 팔봉 선생의 정말 그 진수를 아직 충분히 터득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 배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성그룹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 친엄마를 포함해서 전부 다 주식 지분을 어떻게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얘가 후계자가 되게 할 것인가에 막 골몰을 하잖아요. 그걸 가져서 뭐 합니까? 내가 이미 충분히 그런 것이